민주당 밀실공천 가지고 또 얘기할 게 많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고민정이 좀 친명이 더 되고 싶었나 봐요. 네, 본인이 약간 좀 친문이었다 네. 보니까 불안불안했을 것 같아요. 아, 나 하위 20%는 겨우 안 들었네. 근데 더 네. 잘 보여야지 이러면서 단수공천 됐으니까 음. 그래도 이왕 단수공천 해주신 거 보답이라도 하자 이러면서 괜히 한동훈 위원장을 또 건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냐면 얼마 전에 이제 광진구 답사하셨잖아요. 네. 한동훈 위원장께서. 그랬을 때 말씀하신 게 갑자기 집 앞에 이사 온 사람이 떡을 돌리는데 그게 조두순이다. 이걸 감당할 수 있겠나 그렇죠. 이런 말을 이제 옆에 대학생한테 1인 가구 살고 있는 대학생한테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다소 가혹할 정도로 얘기가 나올 정도로 범죄 피해자의 편이 되겠다. 아, 맞는 얘기입니다. 네, 범죄를 저지른 사람 편이 아니라 진짜 가혹하지 않아 할 네, 정도로 네. 범죄 피해자 편이 되겠다 이런 말을 했는데 너무 옳은 소리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고민정은 또 꼬여 있어요. 뭔가 그냥 점점 약간 인상도 이상해지고 어제 또 휠체어 타고 다니던데 네.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말을 했어요. 국민의힘 인사들의 삐뚤어진 여성관에 대한 반성과 사과가 먼저 있어야 했다. 그리고 선거가 다가오자 공작 정치, 조작 정치가 판을 치고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뭔 소리야 이게? 그러니까요. 근데 나는 설사 비뚤어진 여성관이 여전히 조금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성의 지위가 네. 우리나라가 굉장히 급상승해온 나라기 때문에 네. 그 세대 차이가 있어요. 여성관에 대한 세대 차이가 존재하고 그거는 이렇게 고속 경제 성장, 고속 네. 인권이 성장해온 나라에서는 어쩔 수 없는 한계거든요. 네네. 근데 저는 고민정 의원한테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여성관이 삐뚤어져 조금 뭐 다소 네 마음에 100%안 들더라도 행동으로 옮기질 않잖아. 근데 민주당은 말로는 막 여성 어쩌고 하지만 결국은 행동으로 옮기잖아. 생각해봐. 내가 저놈 죽고 싶다라고 죽이고 싶어라고 말하는 놈이 나빠? 가만히 있다가 죽이는 놈이 더 나빠? 죽이는 놈이 더 나쁘잖아. 네, 그렇죠. 니네처럼 그렇게 맨날 만지고 성추행하질 않아. 맞아요. 그리고 네가 존경하는 선배님은 뭐라 그랬니? 최광욱 선배님 암컷 존경한다며. 그러니까 민정님 암컷의 사교관을 버리시고 여성이 되시기 바랍니다. 명언을 또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고민정이고 뭐 민주당 인사들이고 민주당 여성 의원들은 이런 여성관 얘기하면서 약간의 여성의 편 아니면 혹은 뭐 편 가릴 게 없죠. 성별에 있어서 그냥 아니 맨날 장애인 편 들죠. 근데 네. 장애인 단체가 성남시장 시절에 이재명 대표 탄핵돼서 이재명 대표 거기 있는 경위들 불렀고 다 드러냈어요. 그 그러니까 장애인들요. 말로만 인권, 말로만 여성, 말로만 피해자 맞습니다. 얘기하고 실제로 행동으로 피해자들의 가슴에 대못을 받고 맞습니다. 여성을 성추행하고 인권을 말살하는 게 누구냐면 민주당이에요. 그러니까요. 그 얘네는 맨날 말만 문제 삼아. 왜냐? 행동을 문제 삼지 않아. 네. 자기네들은 행동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그러니까요. 국민의힘에서 말 실수가 나올 수 있거든. 근데 너무 황당한 거지.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뭐 사실 너무 많이 알려진 얘기긴 하지만 이게 가장 어이가 없잖아요. 피해 호소인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러니까요. 본인이 이런 말 해놓고 정작 지금 보니까 이제 와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 본인이 그런 말 한 거를 까마득히 잊은 채 말하는 네. 게 약간 좀 민주당 특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전에 본인들의 말 실수나 행동 실수는 되돌아보질 않는 것 같아요. 되돌아본다면 제가 볼 때 정치를 못해서 그런 것 그게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그럼 민주당의 지금 현재 남은 사람들의 특징은 단기 기억 상실증. 금붕어스러운. 그 단기 기억 상실증이 있어갖고 자기가 한 일을 기억을 못하는 거지. 본인이 피해 호소인이라고 얘기했던 것도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이게 전 이 상황이 더 어이없었던 게 사실 한동훈 위원장님은 지금 뭐 여성에 대한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범죄 피해자의 편에 서겠다는 그러니까요. 진짜 올바른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뭐 범죄 피해자에 대해서 내가 뭐 딸이 조치를 하지 않겠다 이런 말 한 게 아니라 가혹할 정도로 내가 하겠다 이런 말을 한 건데 여기서 갑자기 비뚤어진 여성관 얘기가 나온다는 게 어이가 없었고 약간 이거에 피의식이 있나 싶을 정도로 본인이 비뚤어져서 이렇게 들리나 봐요. 민주당은. 그리고 또 게다가 선거 다가오자 공작 정치, 조작 근데 정치 이런 얘기 원래 하고 있습니다. 비뚤어진 사람한테는 똑바로 있는 게 비뚤어져 보여요. 그렇잖아요. 네, 내가 이렇게 맞아요. 돼 있으면 이 모든 게 다 비뚤어져 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비뚤어 서 있기 때문에 모든 네. 가치관이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네. 올바른 가치관을 봤을 때 그게 삐뚤어져 보이는 건데 네. 세상을 삐뚤게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본인이 똑바로 쓰시면 돼요. 그러면 맞습니다. 세상이 똑바로 보일 거예요. 맞습니다. 아마 고민정 걸어가면서도 지구가 비뚤어져 있다고 생각할 거예요. 왜냐면 본인이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세상을. 네. 진짜 조작 정치, 공작 정치를 지금 국민의힘이 아니라
민주당이 더 많이 보이고 있지 네, 않습니까? 맞습니다. 뭐 이재명의 사당화 작업이며 울산시장 선거 개입으로도 민주당 뭐 허은하 불출마 선언한다 했다가 기자회견 뭐 20분 만에 취소했죠. 네. 이런 모습을 오히려 민주당에서 더 많이 보이고 있는데 네. 요즘에 공천에서 잡음을 보이고 있는 이유 세 가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어떤 것이 가장 뉴스에서 트래픽으로 많이 나왔냐? 바로 여론조사에서 명단 제외, 비명 명단만 네. 정확하게 제외되고 있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컷오프의 대상도 확실하지 않았어요. 네. 기준이 없었고 하위 20%의 기준이 대체 뭐냐 하면서 오히려 그 정량적인 평가에 대해서는 다른 의원들이 앞서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랬을 때 하위 1%가 오히려 이재명 아니냐라고 네. 한동훈 위원장께서 말씀까지 하신 상태인데 고민정은 또 이것도 단기 기억 상실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야 너무 할 얘기가 많은데 진짜 저는 안타까운 것은 네. 대한민국 제1야당도 어쨌든 대한민국의 또 다른 네. 얼굴이기도 합니다. 네. 왜냐면은 진짜 제1야당 예를 들어서 외교관 분들이 왔을 때 그래요 대통령님 잘 알겠습니다. 뭐 여당 인물들 알겠는데 야당 의원들이 막 피켓 이렇게 하고 있고 피켓 뭐 드는 게 잘못은 아니지만 그게 또 거짓 선동인 경우가 많았고 납득하지 않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 근데 저는 국회에서 피켓 뜨는 건 사실 살짝 반대예요. 물론 뭐 소수당이 어쩔 수 없이 네.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어서 할 수는 있는데 사실은 국회의원들은 대한민국으로 보면 300명에게 대한민국 국민 전체에게 갈 마이크를 준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자기가 국회의원으로서 공부하고 준비해서 국회에서 발언을 해야지. 왜 그렇게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는 거는 네. 도저히 어떻게 자기의 의견을 알리기 어려운 국민들이 할 수 있는 국민들의 마지막 권리예요. 그거를 국회의원들이 빼앗아 갖고 지네는 마이크도 쥐고 있고 모든 카메라와 여론도 스포트라이트도 받고 있으면서 피켓까지 든다? 네. 그거는 저는 국회의원으로서 할 일이 아니고 그렇게밖에 자기의 어떤 의사를 표현할 수 없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민주당이 160명이 170명이 모여가지고 피켓을 들고 소리를 지르는 것 말고는 자기 의사를 표현할 방법이 없다. 아니 방법은 많죠. 네. 표현할 지능이 안 지능이 된다. 안 그럼 된다. 국회의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 5분 발언을 신청할 수도 있고요. 필리버스트도 있고요. 네, 맞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마이크를 들고 국민을 향해서 국회를 향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일반 국민들에 비하면 정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고 그게 사실 전 국회의원 특권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런 특권을 가지고도 솔직히 말하면 피켓 들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데? 본인이 마이크를 들고 앞에서 국민들을 설득할 자신이 없기 때문 아니야? 그쵸. 그 정도로 국민을 설득할 자신이 없고 대가리가 안 되면은 국회를 의원하지 말고 네. 그냥 일반 국민이 돼서 모여갖고 피켓 드세요. 맞습니다. 예. 저도 그런 생각 들었었어요. 사실 피켓에 대해서 이제 양당에서 다 들고 있다 보니까 저도 피켓을 조금 비판적으로 보던 시점이었는데 왜냐면은 이게 국회 출입하는 아이들도 또 있잖아요.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국회 의사당에 갔는데 국회의원들이 되게 멋있다고 생각하고 갈 거란 말이죠. 뭐 그렇죠. 체험학습으로도 그렇죠. 초등학생 때는 요즘에 국회 의사당을 가고 있는데 막 민주당 의원들이 뭐 유치원생 앉혀놓고 오염수에 대한 피켓을 들고 있고 이런 모습을 보면 국회의원이라는 직업은 약간 피켓 들고 시위하는 그러니까요. 직업인가? 이게 그러니까 아니거든요. 누가 국회를 시위의 현장으로 만들었냐는 거예요. 그 민주당이에요. 맞습니다. 시위하던 사람들이 시위하던 뭐를 못 버리고 국회에 들어가서 네, 그러니까요. 대의기구를 들어가니까 자기 시위할 때 버릇을 그대로 쓰잖아요. 예전에 김선동이라고 네. 통진당 의원은 국회에서 세로탄을 터뜨렸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국회에서 비민주적 행동을 누가 만들었냐. 네. 시위꾼들이 국회를 들어가면 하던 버릇이 계속 나오면서 국회를 시위의 현장으로 만드는 거예요. 맞습니다. 오히려 국민들이 시위를 할 때 그거를 마이크를 들고 설득하고 이야기해서 민주적 절차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는 게 국회의원들의 네. 자세인데 국회에 들어가서 시위하고 앉아 있어. 그러니까요. 그럼 국민들이 뭐라고 생각하겠냐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도 봤을 때 뭔가 인상이 찌푸려지는 행동을 국회의원이 안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왜냐면은 엄연히 제 지역구를 담당하는 의원들도 있을 거고 다른 지역구, 다른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네. 대변하기 위해서 그 직업이 있는 것인데 네. 그러면 그 사람의 목소리가 대표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말을 하지 않고 피켓만 들고 있다는 네. 건 진짜 말씀해주신 대로 수준을 보여주는 행동이거든요. 나는 소수당이야. 도저히 네. 뭐 다수결 표결 민주당이 거의 의회 독재를 했잖아요. 네. 합의를 하지 않고 여야 간에 논의를 하지 않고 막 밀어붙일 때 소수당이 할 수 있는 피켓 난 좀 이해가 돼요. 근데 네. 민주당은 170석 다수당이야. 그러니까요. 무슨 개소리냐고. 맞아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권력을 갖고 있으면서 피켓 들고 시위하면 어떡하겠다는 거야. 그러면 대한민국에선 법을 마음대로 통과시킬 수 있는 국회의원들도 피켓 들고 시위하면 저기 밑에 정말 시위 말고는 1인 시위 말고는 아무것도 할 줄 못하는 그런
불쌍한 국민들은 뭘 하지?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요. 들어요. 그러니까요. 이제 사진 찍기용으로도 피켓 많이 들고 있고 그런 모습을 진짜 보고 싶지 않았었습니다. 뭐 탄핵 그러니까요. 소추도 그러니까 그렇고. 뭐냐면 국회의원으로서 뭔가 정치가에게 기대하는 건 정치력이란 말이에요. 네. 정치력을 발휘해서 협상하고 합의하고 국민들을 설득하고 이렇게 하는 일을 하지 않고 피켓으로 맞아요. 뭘 하고 있냐면 국민들 선동하고 네. 그런 식으로 하면서 그 사람들이 뭐냐면 그런 국회의원으로서 기본적인 행동을 안 하니까 피켓을 하도록 드는 거를 국민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자기가 뭔가 하고 있는 것처럼 맞아요. 코스프레를 하지만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하면서 하고 있는 것처럼 하는 게 문제고 그거를 보고 시위 문화에 익숙해졌던 국민들은 그걸 뭘 한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저는 이제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하면 국회에 이런 문화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이재명 단식도 그렇고 약간 보여주기식이 그러니까요. 민주당에서 너무 많았고 이게 단식이 뭐 합리적으로 뭐 할 수 있다 목소리를 내기 위한 수단이다 하는데 사실 단식이라는 것도 말씀해주신 피켓의 용도였던 거예요. 시민들에게 그러니까요. 남아있는 시민들이 목소리를 내고 싶지만 이걸 들어주지 않을 때 단식이라는 하나의 확성기 역할을 원했던 그러니까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요. 피켓도 그 확성기 역할이었던 것인데 그거를 오히려 국민의 대표라는 사람들이 마이크를 쥐고 있는 네.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이 국민의 최후의 보루를 오히려 먼저 사용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그러니까요. 수준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거죠. 네. 아 유충승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동기범님 자유나 민주는 다 대가를 지불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한 우리 애국우파 선녀들이고 그렇죠. 그분들의 뜻을 받들어 지금도 묵묵히 열심히 일하고 최선을 다하는 대다수의 국민입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다 진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셨으면 그러니까요. 좋겠습니다. 아니 우리나라는 어떻게 된 게 국회의원들은 맨날 난장 까고 국회에서 시위나 하고 있고 그러니까요. 국민들이 묵묵히 나라를 지켜. 진짜로. 아니 도대체 내가 준 돈은 내 세금을 가지고 네. 왜 월급을 받는 거야 쟤네들은. 그러니까요. 바꿨으면 좋겠어. 내가 들어가고 쟤네들이 나와서 시위하면 될 거 아니야. 그게 더 낫죠. 어차피 시위할 건데 들어가서. 그러니까요. 지금 그러니까. 시민들보다 수준 낮추고 있는 게 민주당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요즘 또 상임위 본회의 다 중계해 주잖아요. 네, 맞아요. 도대체 거기서 그거를 보고 있는 수많은 국민들을 설득할 자신이 없으면 국회 가지 마셔야죠. 맞죠. 거기서 싸움질이나 하고 있고 민주당은 또 거기서 선동하고 있고. 그러니까요. 거기가 가짜 뉴스 퍼뜨리는 장소입니까? 아니잖아요. 입만 열면 망언이 나오니까 입을 다물고 피켓을 들겠죠. 소리 구호나 지르고. 아하, 그러니까요. 망언도 그만하고 싶어서 피켓으로 하는구나. 그래서 이런 진짜 완전 참패를 할 네. 수밖에 없었던 민주당의 모습이었는데도 네. 정상적이었다고 쳐봅시다. 예를 들어서. 근데 더 비정상으로 가고 있는 이유가 진짜 알 수 없는 기준이 너무 많다. 제가 그래서 네. 조금 자료를 조사해 온 바로는 얼마 전에 김영주 의원 같은 경우에는 법안 발의 건수가 107건이고 박용진 같은 경우에는 지역구에서 1위 득표율을 받았대요. 그리고 송갑석 같은 경우에는 상위 0.67%였는데 갑자기 하위 20% 혹은 10% 통보를 받으면서 반발을 할 수밖에 네. 없던 것이죠. 그래서 네. 이 기준이 무엇이냐? 민주당의 이 기준이 이재명으로 향해 있는 것이 아니냐 해서 이거를 또 이 말에 또 힘을 실어주는 근거가 있는데 이재명 변호사를 네. 했던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다 경선에서 통과하고 그렇죠. 심지어 자리도 좋은 곳에 지역구 좋은 곳에 배치받고 네. 있어서 이거 완전 변호사비 3억 냈던 거 그냥 완전 저렴했잖아요. 150명, 130명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요. 그 사람 대신에 이제 자리를 주는 특혜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렇습니다. 지금 아마 세 부류가 제일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이재명 변호인단 다 가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경기도팀, 경기도팀. 대장동 같이 짰던 아. 경기도팀. 그다음에 이제 한총련 찌끄러기들. 이 세 팀이 제일 지금 이재명 주변에 있는 이 사람들이 이게 비선이니까 네. 이번에 그들을 위해서 네. 당을 깨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그리고 약간 좀 그들도 이렇게 발악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재명 옆에 어떻게든 찰싹 달라붙어 있으려고 그 김영주 의원을 향해서 그래도 선배인데 김지호라는 사람이 일본 여행 잘 갔다 오라고 이거를 같은 당내 후배가 해버리면 저는 네. 진짜 그거 조롱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 정도로 개념이 없고 제가 여기서 또 한 가지 짚고 싶었던 건 예를 들어서 제가 김지호가 김영주라면 그럴 것 같아요. 뭐라고요? 일본 여행 잘 갔다 그러면 답을 달 것 같아요. 뭐라고요? 샴푸 사다 줄까? 이렇게 역공. 그러지. 왜? 샴푸 사다 줄까? 너도 그 샴푸 사다 줄까? 일제 샴푸. 알고 보니 샴푸 사러 일본 간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직수입하러. 그래서 어쨌든 김조가 더 꼴병이었던 건 이제 이재명이 보이는 거죠. 왜냐면은 김조는 어쨌든 이재명을 따라하고 네. 따라가는 사람인데 얼마나 평상시에 비명계 의원 혹은 친문 의원을 깔봤으면은 그런 약간 색깔이 저절로 후배에게 스며들었을까. 네. 이런 사람이 나라를 정치질을 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김영주 의원 국힘 입당했다는데요? 이야. 좀 볼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고 있고요. 김영주 의원이 만약에 국민의힘에 들어온다면 한동훈 위원장께서도 오늘 인터뷰에서 되게 좋은 말을 해주셨잖아요. 약간 네. 좀 합리적인 분이시고 본인이 법무부 장관 시절에 안민석 의원과 싸울 때 그래도 합리적인 판단을 통해서 안민석에게 경고를 줬던 그 장면이 유명했었고 또 한덕수 총리께서 이제 오염수 선동 한창 민주당에서 심했을 때 그때도 상대 측 의원을 이렇게 제지하셨던 모습을 보이셨던 분이에요. 왜냐면 부의장이셨어가지고. 입당했다는 뉴스는 없는데. 입당 뉴스는 없고요. 아직 확실한 뉴스는 안 보이네요. 네. 네, 그래서 뉴스가 보인다면 말씀드릴게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속보로 바로 뜨니까요, 요즘에는.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도 같은 네. 보수 우파도 아닌데 이재명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좌파들도 이재명을 비판하고 네. 있다. 뭐 이수진 아까 얘기를 했고요. 박용진, 김영주, 심지어 전 총리들까지 정세균 전 총리, 김부겸 이렇게 네. 이재명은 총선 승리 위해서 작은 이익을 내려놔야 네. 된다. 공천 파동이 심하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작은 이익과 큰 이익은 뭘 것 같아요? 작은 이익은 이재명 개인의 이익이고요. 큰 이익은 당의 이익이거든요. 네. 근데 이재명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당의 이익을 내려놨죠. 버렸죠. 예, 예. 본인이 약간 좀 소수당 되더라도 상관없다. 네. 나만 지켜줄 네. 호위무사들만 네. 있으면. 네. 그리고 또 이낙연도 자멸하고 있다고 민주당 네. 내부가 괴멸적으로 충돌하고 있다 이런 말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봤을 때 진짜 이재명은 안 그래도 안 됐을 사람인데 사법 리스크 넘어서 아예 자리를 못 잡고 있고 대체 민주당이 소수당 된다 했을 때 진보당도 막 들여보내려고 하고 비례정당에 대한 자리를 주고 있는데 대체 이재명의 속셈은 진짜 호위무사 딱 하나일까요? 본인을 호위무사고 진보당 같은 애들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국회에서 오만 난동을 다 부릴 거예요. 그러니까요. 본회의 진행이 안 될 거예요. 아마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또 본회의 또 튀려고 어차피 지금 상태를 봤을 때 다수당이 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잖아요. 다수당이 되려면 네. 자기의 체포동의안이나 자기에게 불리한 게 있을 때 네. 언제든지 저쪽으로 넘어갈 수 있는 애들이 온다고 했을 때 네. 그러니까 이재명과 헌법이 있잖아요. 네. 헌법 위에 이재명이 존재하는 사람만 만들어야 법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자기 편을 들어줄 거잖아요. 네. 근데 헌법 밑에 이재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실 자기 당으로 들어와도 자기를 지킬 수 없잖아요. 네. 다 쳐내고 대신 국회의 법치를 더 지키지 않고 아무 폭동이나 막 지를 수 있는 애. 아무 말이나 막 하는 여전사들 있잖아요. 네. 이현주, 추미애, 네. 뭐 양이원영 이런 애들처럼 그냥 아무 말 막 대잔치를 하는 여전사들. 그리고 이제 좀 지적 수준이 떨어져서 아무 말은 아니지만 수준 떨어지는 얘기 질문을 아무렇지도 않게 자기를 빨아줄 여전사 고민정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나머지들은 이제 국회에서 행동대장으로 대통령에게 모욕을 가하고 체류탄을 던지고 이렇게 해서 국회 회의장을 아수라장. 그래서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되더라도 네. 국민들이 국회에 대해서 염증을 느낄 수 있게 그렇게 짜고 있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약간 좀 진보당도 받아들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종북 세력 하면은 윤미향도 너무 유명했었고 약간 친문계에서도 이런 색깔을 많이 보였어가지고 약간 문재인과 대화한 게 꼭 약간 이런 식으로라도 조금 네. 추미애는 살짝 껴주고 네. 그리고 또 진보당 출신들 약간 들어오게 하고 시민단체 사람들 좀 들어오게 그렇죠. 해서 약간의 타협점을 보고 있는 건 아닌가 문재인과. 왜냐면 지금 유일하게 이제 목소리 낼 수 있는 사람이 문재인밖에 안 남았거든요. 민주당을 향해서. 문재인도 병신이지. 나는 문재인 이낙연을 보면은 네. 왜 저 운동권 정당이 저 깡패 집단한테 당권을 뺏겼는가를 알 것 같아. 진짜 바보야 바보. 바보. 이낙연은 진짜 바보죠. 이 문재인도 모질이의 향연이야. 문재인도 모질이야. 문재인도 바보죠. 내가 보기엔 그냥 차라리 그냥 김정숙이 네. 일어나고 나서갖고 정리하는 게 나을 것 같아. 김정숙은 애초에 본인이 대통령인 줄 알았던 그러니까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요. 어쨌든 문재인도 조용하게 지내겠다고 잊혀지고 싶다고 했으면서 SNS 엄청 열심히 하고 있고. 아니 근데 막상 정말 이제 잊혀져야 될 땐 조용히 막 까불다가 지금은 나서 갖고 좀 정리를 해줘야 돼. 이 친문계들. 그렇죠. 근데 유일하게 이때는 나왔으니까. 입 쪽 다물고 있어. 그니까요. 이게 전 소름이 돋아요. 그러니까요. 언제든지 뒤통수 칠 수 있는 증거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요. 이재명도 그렇고 문재인도 그렇고 만나서는 사진 잘 찍고 막 상처 괜찮냐 이런 걱정까지 해줬는데 정작 이럴 때는 친문계 오히려 본인 팀들을 정리해주지 그러니까 않고 있어요. 이재명과 문재인의 공통점이에요. 책임질 일을 하지 않아요. 아, 이재명 어제 최고 저기 뭐지
의원총회 안 안 가버리잖아요. 갔죠, 안 갔죠. 네. 저 사실 이재명 입장에서는 지금쯤 단식 들어가든지 뭐라든지 또 병원에 누워 있고 싶은데 네. 단식에 지금 이거에 다 두 개를 다 했기 때문에 뭘 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쓸 걸 다 써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네. 이제 입을 다물고 있지만 네. 어쩌면 길거리 가다가 무슨 아리랑치기를 당했다든지 이런 소리 할 수도 있어요. 병원 가야 되거든요. 이분이 하는 게 주로 침대 정치잖아요. 네. 항상 침대에 누워 있음으로써. 진짜 편하게 정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말을 몇 번을 바꿉니까? 의원총회도 사실 불참을 했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불참을 한 게 팩트고 정청래 같은 경우에는 들어와서 나갔습니다. 네. 최고위원이라는 사람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당의 지금 지도부 건의와 문재인도 마찬가지고 책임을 지는 정치를 절대 하지 않아요. 네. 정치는 책임을 지라고 있는 자리인데 그러니까요. 책임을 당내에서도 지지 않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의원총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나? 얘는 너무 웃긴 게 이재명이 막 자기 마음이 아프대잖아. 네. 내가 보기에는 사람을 쳐놓고 음. 막 린치한 다음에 아프냐? 나도 아프다. 거의 이런 수준이에요. 아주 뭐 가중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가중 얘기하고 뭐 본인이 오히려 피해자인 마냥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이런 그러니까요, 느낌으로 그러니까요. 본인이 오히려 저 자세를 가지고 그러니까요. 있어요. 이거는 밍크 코트 입고 가가지고 동물들의 아픔에 공감합니다는 소리랑 같은 소리야. 밍크 코트 입고 물개 앞에서 미안해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진짜 네. 말이 많았고 작심 발언한 의원만 15명이라고 막 눈물도 흘리는 네, 의원들이 네. 있고 고성친 의원들이 있고 뭐 고성이야 워낙 많이 들었어가지고 민주당이 또 소리를 질렀다. 나는 이 의원들도 되게 좀 멍청한 게 네. 아니 저기 상해 임시정부 존경하신다면서요. 상해 임시정부는 왜 네. 한반도 안에 차리지 않았을까요? 왜 상해로 갔을까요? 한반도 안에서는 도저히 임시정부를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상해에서 임시정부를 이제 차리고 해방되다 돌아온 거잖아요. 상해 임시정부 차리셔야 된다니까요. 나가서 네. 민주당 내에서 뭘 할 수 없다니까요. 지금 그러니까요. 이재명이라고 하는 거의 조선 총독부 수장 같은 놈이 맞아요. 지금 당을 다 장에서 식민화 시키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나가야 돼요. 맞습니다. 나가서 임시정부 차려가지고 그 세를 모아서 당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네, 맞아요. 상해 임시정부는 맨날 존경한다 그러면서 왜 그 안에서 맨날 울고만 앉아 있나요? 그러니까요. 울지 말고 그냥 이제 나와야 되고 민주당이 망했다라는 것밖에 안 보입니다. 왜냐면 또 이재명이 또 막 전체주의적인 네. 부분이 심한데 정책적인 부분도 사실 자유를 거의 지우다시피 문재인처럼 자유를 사라지게 하는 정치인이거든요. 이재명도 맞습니다. 그렇고 맞습니다. 민주주의다 뭐 착해 보이는 척하면서 우린 모두 공평해요를 외치면서 사실은 자유를 박탈하고 경제를 그러니까요. 박탈하고 경제권을 그러니까요. 박탈하고 있는 게 이재명인데 당내를 어떻게 지도하고 있는지만 봐도 이 사람이 평소에 어떤 사상을 갖고 있는지 확실하게 보인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당내 의원들의 소리도 잠재우고 있고 당내 의원들의 목소리도 다 무시하고 있는데 오히려 본인이 앞으로 원망 나올 것 안다면서 원망에 책임지고 감내하겠다. 뭘 감내한다는 건지 그러니까 뭘 책임질 건데요? 저는 뭐 서른이 됐건 임종석이 됐건 이렇게 좀 중량감 있는 의원들이 밖으로 나와가지고 이렇게 임시정부를 차리시고 네. 이거를 갖고 호남 중심으로 해갖고 쫙 전국 순회하면서 네. 우리의 민주당을 되찾읍시다. 이재명을 사당화된 민주당을 정상화시킵시다 하고 돌면 네. 전 민주당 표 상당수가 가져온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근데 왜 안 하는지 모르고 그렇게 그러니까요. 비겁하고 당내 싸움을 못하면서 얘네들이 진짜 비겁한 게 뭐냐면 당내에서 자기 잘릴까봐 혹시라도 뭐 떡고물 떨어질까봐 아무것도 못하면서 괜히 엄한 우리 대통령만 계속 가잖아요. 맞아요, 못돼 맞아요. 처먹었다니까요. 그러니까요. 내가 보기에는 우리 대통령이 보여준 얘네들 뭐 검찰 독재라고 얘기하는데 진짜 얘네들을 탄압하는 거 검찰 독재가 아니고 이재명 독재라니까요. 맞아요. 맞습니다. 자기를 지금 짓누르는 당장 자기를 짓누르는 자기 앞에 불의에는 한마디 입도 못 달고 맞아요. 어디 사탕이라도 하나 줄까봐 이렇게 쳐다보고 앉아 있으면서 한 발 떨어진 대통령은 만만하니까 대도하는 맞아요. 걸로 막 가는 게 진짜 이 사람이 운동권 아니에요. 너무 비겁해요. 진짜 약간 운동권 약간 진짜로 운동하셨던 분들은 그때 불의에 맞서서 싸우신 분들이거든요. 그럼요. 근데 본인들이 그 프레임은 가져가고 있으면서 이득만 취하면서 그러니까요. 정작 불의 앞에서는 말 못하고 그 불의는 이재명이죠. 그러니까요. 운동권이라 외치고 있는데 정작의 불의인 이재명 앞에서는 아무 말 하지 못하고 있고 그러니까요. 그냥 멀리 있는 윤석열 대통령은 그래도 좀 만만하니까 약해 보이니까 괜히 공격하고 있고 이재명한테 조금이라도 잘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진짜. 이런 것들이 정치라면 되겠습니까? 아, 맞습니다. 당내 민주주의 하나 구현을 못하면서 무슨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얘기합니까? 그러니까요. 당내도 제대로 본인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데. 보통 수신제가 치고 평천하라 그러지만 저는 이분들께 돌려주고 이제 수신제당 치고 평천하시기 바랍니다. 와우. 고급지게 또 이렇게 고급지게도 네. 까고 성대모사로도 까고